산실에 들어온 벤저가 불안한 듯 으르렁거립니다. 벤자가 산실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 동안 로스토프는 야외 방사장에 있게 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새끼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움직이네요? 가만히 누워있나 본데. 펜저는 산실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간다. 놓고 해줘야지. 펜자. 알았어. 에이. 알았어. 펜자. 힘들어. 여기. 하지 마. 여기 있잖아. 알았어. 출산을 앞둔 펜자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먹어요. 알았어. 사육사가 나간 뒤 비로소 먹이에 입을 대는 펜자. 산실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행동이기도 한데요. 펜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이 곤두서는 사육사들. 일단은 행동 반경을 좀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좀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출산 초일기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각 고릴라동에는 가림막을 쳐서 관람객들의 관람을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좀 가려놨어요. 고리나가 발정 시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요. 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게 좀 며칠 동안만이라도 가려놓으려고 지금 막아놨어요. 근데 이 시기가 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게 되면 얘네들의 그 관계가 사람들 눈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눈을 조금 가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렇게 가려본 거는 처음이에요. 마침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고릴라 부부. 그런데 신부 고리나가 신랑 우지지에게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전에 없던 접근에 신랑은 약간 당황한 모습인데요. 먹이를 두고 치고받고 싸울 때와는 확실히 다른 상황인데요. 정말 고리나의 배란기를 맞이해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관찰자가 느끼기에 적을 수는 없는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썸씽이. 그렇죠. 네, 스파클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되게 서로 좀 사랑이 싹트나? 관심이 있는데? 사육사가 신혼방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안전을 위해 제각각 다른 방에서 지냈지만 오늘 처음으로 합방을 하는 것입니다. 내실에서 합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지금까지 상황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심하게 싸울 것 같지 않으니까 합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또 뭐 처음 합사하게 되면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외부 방사장에서 내실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2개가 있는데요. 고리나가 주로 생활하는 곳은 1층 쉼터와 2층 작은 방이고요. 옆에 큰 방은 주로 우지지가 사용하는 방입니다. 오늘은 고릴라 부부가 서로의 방을 오갈 수 있도록 2층 큰 방과 작은 방을 연결하는 쪽문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배란기를 맞은 신부의 변화를 눈치챈 것일까요? 우지지가 쉼터의 고리나를 엿봅니다. 고리나는
식빵으로 한껏 단장을 했습니다. 결심한 듯 드디어 신랑 우지지가 내실로 향합니다. 의심따로 바로 사육사가 우지지의 방과 고리나의 방을 가로막았던 쪽문을 열어줍니다. 먼저 신부 고리나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접근합니다. 우지지가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고리나. 이번엔 우지지가 고리나의 방으로 접근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 합방을 했다가 부부 사이만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안에서도 좀 많이 싸우네요. 싸운다고요?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상하셨나요, 박재님? 네, 뭐 싸우기는 하겠지라고 예상은 했는데 조금 심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호랑이동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팬자의 진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둘만 있으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참. 얼마 초조한줄 이거 기다리는 게. 집사람들과 애 낳을 때 산통 느끼고 그랬대. 모르지, 둘 다 안 부르는 사람들만 있잖아, 지금. 얼마나 애처로운데.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팬자는 초산입니다. 처음 겪는 진통이지만 혼자서 이겨내야 합니다. 초산이니까 또 내일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루 정도 더 지켜보면 고생해야죠. 그래야죠. 돌아가면서 신경도 씁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갈게요. 예, 고생하시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정이 가까운 시각, 사육사들이 돌아가고 최종은 사육사가 산실을 지킵니다. 이럴 때 사육사의 마음은 딸의 출산을 기다리는 친정어머니의 심정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긴장되고 좀 안쓰럽지만 안쓰러워서요. 왜요?
그래서 출산해야 되니까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른 낳았으면 좀 고통이 덜 할 텐데. 진동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산모인 호랑이도 보호자 격인 사육사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펜자가 산실에 격리된 지 5일째. 드디어 펜자가 울음을 멈추고 출산을 시작합니다. (6월 6일) 오전 6시 47분 드디어 첫 아기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초산이지만 어미 펜자는 본능적으로 태주를 끊고 아기 호랑이를 핥는 등 어미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지금 났어요. 이게 아까 47분쯤에 났거든. 이렇게 좀 해볼까. 소리 없는 기쁨과 감동이 호랑이동에 번져나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 호랑이가 어미의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저도 쳐다보네. 저 초이를 먹네. 참 본능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야. 태어나서 눈도 안 보이는데 그 후각에 의해서 저기 찾아갖고 먹는 거 참 가르쳐주긴 해. 첫 아기 호랑이 출산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 뭐 하얀 게 좀 나왔다 들어갔어. 저 그지? 예. 펜자가 두 번째 출산의 조짐을 보입니다.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 더 줘라. 나온다. 그렇지. 두 마리 나왔다. 그리고 다시 50여 분 후 세 번째 아기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산 시베리아 호랑이 가족은 5마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호랑이들이 근친교배로 기형아 출생 등 부작용이 있던 터에 이들 러시아산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종의 건강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물원에서는 정부진 차원에서 이게 큰 역할을 해주는 거지. 러시아에서 들어오기도 힘들거든, 호랑이가. 들어와서 자기 이세를 만들었던 자체가 기특하지, 진짜. 그 사람 같으면 두드려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동물 아니야. 고생한 산모를 위해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육사들이 도축장에서 직접 사온 소의 간입니다. 젖도 잘 나오게 하고 여기 철분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지금 간을 준비해갖고 지금 특별식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첫 면회. 펜자 어미가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들어간다. 이 새끼 안 건드려. 걱정하지 마. 이 간 먹고 건강하게 새끼 잘 키워. 알았어요. 간 먹고 돈 많이 내갖고 새끼 3마리 잘 키워. 새끼 안 건드려. 걱정하지 마.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아기 호랑이들.
귀엽죠? 어우, 새끼 잘 키웠네. 그래, 그래, 알았어. 안 볼게. 간다. 잘 있어. 또 많이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예, 지금 안에 새끼가 있고, 뭐, 우리야 먹이 주러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호랑이 입장에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새끼 위협을 느낄까 봐서 새끼 보안해서 저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죠. 접근하지 말라고. 새끼는 어떻게 잘 크고 있는 거? 예, 새끼는 지금 뭐 하루 됐는데 지금 통통하게 아주 지금 활발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네요. 펜자는 강한 모성으로 새끼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동물원은 관람객을 위해 동물을 전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대의 동물원은 희귀동물의 종보존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멸종 위기를 맞은 희귀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끼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인간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 아마 복순이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야생에서라면 생존이 어려웠겠지만 이곳에서는 수의사가 새엄마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처음에 분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어서 좀 분유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손을 보고 따라오는 데는 아직까지 손이라도 이렇게 잠시 입술이라도 대줘야 지금 현재는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손 없이 이제 분유만 보고 와서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먹이조차 제 힘으로 찾아 먹지 못하는 복순이.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새엄마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원래 하마는 물을 좋아하는 동물이지만 복순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미에게 받아야 될 학습을 하나도 배우지 못한 탓이지요. 보통 하마는 물에서 어미 젖을 먹고 또 물에서 대소변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하죠. 인공적으로 키우더라도. 그래서 더 이런 거죠. 수고합니다. 똥도 누고, 똥도 누고. 간지러워 죽겠지? 복순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엄마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복순이의 친엄마, 이름은 여우입니다. 여우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새끼를 기를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출산을 했지만 기르지 못하고 새끼를 잃었습니다. 복순이는 수의사의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미만이 가르칠 수 있는 본능 앞에선 새엄마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빨이 나니까 생후 한 2달 정도 되면 아마도 어미가 키웠으면 풀을 이제 같이 조금 뜯는 신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빨이 났으니까. 이빨 이 행동은 사실 벌써 약 한 달 정도 돼가면서 이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막 무는 행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보다 뭐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튜브를 자기 물 담아놓은 튜브를 물어서 뜯어버렸으니까. 어쩌면 복순이는 평생 어미의 정을 느껴보지 못할지도, 그리고 다시는 어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는 복순이처럼 엄마를 잃은 아기 동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멸종 위기동물 2급인 사계 새끼들입니다. 엄마가 다치거나 죽는 바람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이곳의 사육사들은 말 그대로 새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사들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친엄마만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엄마와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유, 안쓰럽죠, 당연히. 엄마 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엄마와 같이 엄마 하는 행동도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는 게 좋은데, 이제 그래도 또 엄마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대신 또 해준 다음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한 다음에 또 시기가 되면 또 다시 그쪽 동물사로 내려가는 게 저희들이 또 기쁨을 느끼죠.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의지하며 위안을 주고받는 곳. 그것이 현대의 동물원입니다. 펜자가 출산한 지 한 달. 예. 최종훈 사육사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금 왜요? 펜자가 지금 내실에 안 들어오니까. 그 새끼 있는 곳으로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펜자는 산실에서 나와 방사장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미 펜자가 내실의 새끼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끼들 젖 먹이는 모습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처음 나온 지가 지금 오늘 4일째 돼요. 펜자, 애기 어디 갔어? 아이고. 어미가 방사장에 나온 지 나흘째라면 그동안 새끼들도 어미 젖을 물지 못한 상태라는 건데요. 아기 호랑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응? 엄마 어디 있어요? 밥 먹었어? 응? 소리도 안 내고 숨어 있는 거야? 알았어? 잘 있어? 응? 새끼들 있는 쪽을 계속 주시를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펜자가. 펜자. 그 모성에 강하던 펜자가 왜 새끼들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사고가 일어난 것은 나흘 전 밤이었습니다. 오늘 때가 다름없이 8시 30분 넘었어요. 문을 따자마자 들어오니까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한 달 동안 배선을 쌓이고 그리고 농수된 물이 고여가지고 호랑이 털이 인해서 배수도 꽉 막힌 거죠. 호랑이 털이 빠져가지고. 펜자가 이걸 꼬리라든가 발로 친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새끼가 걱정되더라고. 새끼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때 황 진짜 어저께다가 못 왔잖아요. 머리도 쓰는 거예요. 책상만 해도.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그날 펜자는 발이나 꼬리로 수도꼭지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돗물에 호랑이 털과 배설물이 떠내려와 배수구가 막혔고 산실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사가 왔을 때 펜자와 아기 호랑이들은 앞발은 든 채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사육사가 쪽문을 열자 펜자는 뛰어나갔고 그 뒤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미 펜자를 아기 호랑이가 있는 내실로 불러들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내실에 먹이를 먹으러 오면서 새끼들을 본다면 다시 젖을 물릴 수도 있겠죠. 과연 펜자는 아기 호랑이 곁으로 올까요? 사육사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CCTV를 지켜봅니다. 끝까지 몸이 안 들어와. 이렇게 빨만 갔다가. 궁금해서도 한번 들어올 텐데 그 정도 할 정도면 뭐 새끼 좀 등하시겠어? 주는 것이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그냥 파악하는 거지 새끼는 안 주게도 없더라고요. 이 먹이 나오는 거. 저쯤에서 새끼가 부르면 엄마가 들어와 일단. 사육사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내실의 물난리에 펜자의 모성이 식어버린 걸까요? 문제는 펜자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호랑이들은 벌써 닷새를 굶주렸습니다. 어때요, 배가? 없어 배가. 네? 배가 없어. 없어요? 결국 아기 호랑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기로 했습니다. 우유를 먹인다는 것은 엄마 호랑이의 젖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닷새를 굶었으면서도 아기 호랑이들은 우유를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게 엄마한테 자랐던 애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우유를 빠진 않아요.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우유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엄마 젖꼭지하고 틀리잖아요.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아기 호랑이가 우유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기 호랑이를 엄마가 있는 방사장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민해진 펜자나 로스토프가 아기 호랑이를 물어주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인공보육장에 보내지게 된다면 어미에게 받을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와서 사람이 주되 생활은 엄마랑 같이. 엄마 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고 기회를 많이 하고 아니 안 들어가도 주위에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얘가 젖을 먹으면 아시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엄마하고 확실히 이러면 아기 호랑이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분간 사육사들이 오이를 먹이면서 엄마인 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 멍석을 깔고 포근한 잠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아. 지금 그냥 누워있는데 막. 펜자. 아직은 관심이 안 오네. 펜자가 아기 호랑이가 있는 내실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펜자는 매정하게 돌아서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것이 야생의 세계입니다. 펜자의 모성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아기 호랑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고릴라 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려갔다. 우지지가 슬그머니 고릴라의 방으로 갑니다. 20초 있었네, 20초. 네, 29분 30초부터 29분 50초까지 20초 내려갔다 왔네요. 우지지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고래나 계속 밑에서 우당탕 하니까 놀라서 다시 올라오는데 그래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좀 내려가네요, 애가. 이번에는 신부 고리나가 우지지의 방을 기웃거립니다. 방으로 들어와 우지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육사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얘도 영 싫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뭔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열아홉 살의 어린 신랑. 아직까지 신부보다 먹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신부 고리나는 먹성 좋은 신랑을 피해 아예 평상 위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지지는 아직까지 높은 곳에 오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험도 불사합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이 들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고릴라 부부도 이세를 가질 날도 올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는. 근데 그런 자연 행동 문제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된다는 너무 욕심 때문에 너무 푸시하게 될까봐 그것도 좀 우려가 돼요. 고릴라들, 우지지와 고릴라를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밥 먹자. 아우 배고파. 안녕. 야우 배고파. 엄마. 아유. 아기 호랑이들이 부쩍 자랐습니다. 호랑이들은 엄마 팬자가 양육을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인공포육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유도 제법 익숙하게 빨아먹습니다. 예, 지금 많이 안정을 찾아가지고 지금 또 우유 먹는 법을 또 배워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사육사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미모 있어요. 어루만지고 장난도 치면서 엄마에게서 받지 못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어차피 인공포장에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엄마한테 가깝게 하면서 이 동물들하고 사육사하고 이 관람객들하고 얘네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너무 야생성 살아가지고 관람객을 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 사육사를 멀리하게 되면 저희들도 힘들고 얘네들도 나중에 자라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기 호랑이들은 조금씩 인간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동 사육사들이 첫 면회를 왔습니다. 아기 호랑이를 인공포육장에 보낸 후 사육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많이 컸네. 아내가 5kg 컸네. 기기라. 진짜 컸네. 응. 아유. 박수. 아유, 아유. 가서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놈만 내가 이거 살렸어. 자식이라도 이만큼 반가울까요? 아유. 아유. 와. 진짜 좀 가서. 아유, 애썼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야, 착하다. 아유, 자식.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게 잘 컸네. 사육사들의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일주일 만에 봤는데 뭐 이쁘게 잘 크고 있네요. 더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이대로만 잘 자라주면 되지. 아기 호랑이들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첫째가 선호, 둘째가 수호, 셋째는 암컷으로 미호라고 졌습니다. 선호, 수호, 미호가 성장하면 국내의 호랑이와 짝을 지어 시베리아 호랑이의 종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인간과 야성이 따뜻한 정을 나누며 공존하는 곳. 2013년 동물원은 살아있습니다. 서울동물원의 또 다른 스타는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많이 보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대로 또 너무 와닿고 중간에 그 호랑이들이 젖을 이제 못 빠니까 젖병으로 이제 대처를 했잖아요. 그때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과 야성이 따뜻한 정을 나누며 공존하는 곳. 동물원은 살아있습니다.